여기는 이제 한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강의할 것은 좀 쉽다면 쉽고, 뭐 저런 걸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피부가 뭐라고 하느냐고,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피부는 항상 말을 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피부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어,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은 천연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매일매일 쓰는 이 생필품을 천연으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난치 질환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질병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에 걸린 사람이 국민 4명 중 1명, 뭐 3명 중 1명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다음에 아토피는 정말 많습니다. 아토피, 천식. 천식은 굉장히 괴로운 병이죠.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괴로운 병이지만 점점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모를 해결하면 너무나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많은 약과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발달장애, 자폐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또 정신질환, 우울증 환자들이 또 많습니다. 요즘에 우울증은 아기들도 우울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엄마들이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기거나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우울증이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가습기 첨가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고 그래서 계속 법적 그 논쟁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건강에 많은 치명적인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원인 중에서는 첫 번째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죠, 요즘에. 한국은 거의 미세먼지가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이 또 굉장히 많고 화학물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약들이 많아요. 저는 어느 분을 제가 이제 그 치료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분은 약을 하루에 50개를 먹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질병은 낫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도 옛날 비누하고 지금 비누는 달라요. 또 비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진짜 비누가 아닌 비누도 참 많고 샴푸, 화장품, 연고, 또 세제, 살충제, 살균제, 치약 등 이런 매일매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제품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많은 질병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약으로 알고 있는 염산, 가성소다, 그 외에 독한 약품들이 식품 가공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마시는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들었냐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화학 물질을 조합해서 만든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다고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를 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 모든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그리고 이 피부의 무게는 약 7%, 몸무게의 약 7%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특히 그 화장품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한국도 옛날에는 그 화장품 회사 하면 한 몇 개 회사밖에 없었어요. 몇 개 회사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천연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선전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화장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피는 우리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표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으로, 얇은 막으로 우리 몸을 다 덮어주셨어요. 덮어줘서 어느 정도의 뭐 균이나 나쁜 것들이 우리 피부에 닿아도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벽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피부 장벽이라고 그러죠. 피부 장벽을 주셔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그 노출되더라도 우리가 건강에 어, 지장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질이 나오잖아요. 각질이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 세포는 4주 정도가 되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표피는 혈관이 없고 땀샘이나 피지선의 출구 이것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칫 잘못하면 특별히 여자들은 그 목욕탕에 가면 굉장히 뭐 3시간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떼수건으로 엄청 밀죠. 그거는 아주 피부를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금방은 매끈한 것 같지만 보호하는 보호선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잘 주의해야 되는 거, 상처가 나지 않게.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균들이 들어가고 독성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진피는 피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혈관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람이 보면은 수분이 항상 있죠. 수분이 있어서 촉촉하게 보이고 그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이 진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촉각을 느끼게 하고 압각을 느끼게 하고 이런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면 바로 대뇌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의 적이라고 하는 자외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서 좀 검게 타게 되지요. 근데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잘 타요. 그 백인들은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선전하는 것을 보면 3일만 발라도 그 무슨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피부는 유전적인 것이 80%, 노력이 20%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99%가 유전적이고 1%가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좀 노력을 하면 훨씬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자기 피부라고 그랬어요. 도자기 피부.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그런 피부였는데 요즘에는 깐 달걀 피부. 달걀을 까놓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고 그렇죠. 광이 나고 그것처럼 그런 피부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원해서는 우리가 바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환경과 습관, 마음가짐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경피독이 쌓이지 않게 하는 제품을 써야 합니다. 경피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세제, 식품, 심지어 공기 중에서도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 내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그 피부라고 그래요. 피부. 그 우리가 이제 그 속에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또 먹는 것, 바르는 것, 이것이 있는데 독소가 들어오는 과정이죠.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바르는 것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은 먹는 것이 더 위험할까요? 그것은 먹는 것은 90% 정도가 우리 몸속에서 여러 대사를 통해서 배출이 되지만 바르는 것은 10% 정도만 배출이 되고 90%는 쌓여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특히 여성들의 호르몬 계통의 질병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유방암 수술이나 이렇게 하면은 샴푸 냄새가 난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 그런 것들이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그 연고 같은 걸 잘 못 바르게 하잖아요. 왜 뱃속에 있는데 피부에 내가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연고를 바르는데 왜 바르지 말라고 할까?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 수 있으면 건강한 먹거리, 또 좋은 공기, 또 천연 세제, 화장품, 샴푸 등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경피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화학물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데 이분은 전혀 그것을 뭐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너무 아토피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왜 그럴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계속 그 연구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런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런 천연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해 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는 내 몸의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우리가 뭐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좀 아픈 사람 같다. 저 사람은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굉장히 기쁜 일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는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에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거 강의 생각하니까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약간 좀 부숙부숙한데 우리는 이렇게 그 피부는 겉에서만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가 갖춰진 것.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피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녹이 쓴다고 말을 해요. 녹이 쓴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늙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훨씬 더디 늙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타트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피부를 아주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옛날부터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 날 오면 뭐 기쁜 안식일입니다 해도 기뻐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그냥 안 좋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도 조금 더 노력해서 좀 아름답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어, 식품이 이제 피부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균형진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우리 교인들은 물을 참 잘 마셔요. 근데 한 번에 그냥 2컵 정도씩 이렇게 마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좀 따뜻하게 해서 조금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물 마시는 것에 어떤 분들은 건강한다고 그래서 무슨 약초를 우려서 하루 종일 먹이는 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루에 1컵 정도 마시고 나머지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마음이 편한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다음에 근심하고 그러면 피부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그 얼굴과 모든 것들이 어, 좋게 보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바디 버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디 버든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쌓이는 화학물질의 총량. 우리는 이건 쉽게 검사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내 몸속에 무슨 독소가 있는지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카락 검사하면 그 나오죠. 이 사람이 이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을 통해서 독소가 쌓여가게 되면 그 바디버든이 쌓이게 높아지는 것이죠. 수년 전에 그 MBC에서 바디버든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생리대도 천연으로 쓰고 이런 화장품들이나 이런 것들 다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천연으로 사용했을 때 그 한 달 동안에 그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젊은 분들이 놀랬어요. 어, 그것을 이런 제품들을 안 썼을 때 자기 몸에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요즘 화장품에서 이제 파라벤이 굉장히 그 발암물질이 몇십 가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파라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인공 향료, 우리가 화장품이나 비누나 세제가 향기가 나잖아요. 그건 전부 인공 향이에요. 인공 향은 우리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우울증도 되고 뇌의 질병도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질병들이 생깁니다. 절대 향기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낫지 향료가 있는 것은 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세제와 청소용품, 또 계면활성제, 유독화학물질, 식품 농약, 식품 첨가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계속 쌓이게 되면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게 설명하고 그러는 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알로에베라겔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너무 쉽고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 알로에베라겔이 제가 이렇게 이걸 하는 것은 이걸 만들어 쓰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만들어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로에베라겔을 보면 정말 그 알로에 그 식물, 알로에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첨가물이 들어가야만이 알로에 베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에 베라기를 사가지고 놓으면 오래오래 둬도 썩지 않잖아요. 그것은 다 그런 그 첨가물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것은 알로에 베라겔이 아마 이 화장품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이것은 너무 쉽고 또 우리가 알로에라고 하는 걸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정제수가 있고 정제수가 있고 알로에베라 리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알로에베라를 말린 것이죠. 건조시킨 것인데 200대 1이라고 그래요. 가루가. 원래 원물의 200대 1 정도 되게 그 수분이 다 없어지는 거죠. 수분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다음에 글리세린을 첨가하게 됩니다. 글리세린도 식물성 그 유기농을 쓰시면 좋겠죠. 글리세린은 대부분 비누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라서 만드는 비누는 그것은 이제 만들어서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글리세린을 다 빼버려요. 글리세린을 빼버리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 때 또 글리세린을 넣잖아요.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식품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리세린은 참 좋아요. 기름에도 잘 섞이고 물에도 잘 섞이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헥산디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존제죠. 보존제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사거나 요즘에 나오는 화장품들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헥산디올, 헥산다이올 이름을 개명했다고 그래요. 헥산디올인데 헥산다이올이라고 다올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개명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화장품을 잘 보면 이 제품들이 요즘에는 거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화장품 첨가물 중에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헥산디올은 1등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압이 안 좋다고 하는 것, 또 방부제가 안 좋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즘에는 화장품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품이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것을 조금 더 첨가해서 다른 것은 이제 그 제녹시 에탄올이라는 것을 또 같이 첨가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좀 첨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첨가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카보모인데 카보모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점증을 내는 거예요. 좀 걸쭉하게 하는 거죠. 이건 산성입니다.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또 L아르긴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알카리성이에요. 강한 알카리성. 여기에 그 또 뭘 쓰냐면 수산화나트륨.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잿물이라는 것도 써요. 양잿물이 굉장히 강한 알카리성이죠. 그렇지만 L아르기닌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증을 내게 하는 강한 카보모를 쓰고 중화하기 위해서 또 중화하고 또 이것을 넣어야만 걸쭉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섞어서 pH를 5.5에서 6.5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알로베라 만드는 여기 재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넣으면 알로에베라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처음엔 저는 만들 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다른 비커에다가 하는데 이제 우리가 천연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소독해 주는 것입니다. 에탄올로 소독을 해주고 손도 소독을 해주고 모든 기구도 소독을 해준 다음에 이걸 만들면 좋습니다. 정제수를 넣어주죠. 그다음에 이제 글리세린을 첨가합니다. 글리세린을 여러분들이 알로에베라를 사시고 그 첨가물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이 외에도 다른 것도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글리세린을 넣고 그냥 섞어주면 여기 있는 재료들을 섞어주면 알로에베라겔이 되는 거예요. 알로에베라 리치. 이게 200대 1짜리는 굉장히 고가예요. 한 30g에 거의 한 7, 8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고 우리가 무엇을 천연 제품이라고 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고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천연 제품을 쓰면 정말 그 낫지 않던 질병이 낫는 경우 많아요. 이거는 좀 잘 풀어지는 편입니다. 조금 지루하지만 리얼하게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안 되던데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리얼하게 좀 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잘 안 섞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음, 제가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드는 DIY 교실을 하는데 어떤 분이 주부습진을 있다고 손이 막 형편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나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천연으로 만든 그 주방세제를 제가 그분에게 주방세제를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너무 좋아요. 그게 다 나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 제품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뭉치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저어주면서 으깨주면서 좋고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니 블렌드 같은 걸로 하면은 조금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첨가물을 넣어서 어, 하면은 알로에베라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로에베라를 사면 아, 어떤 거는 너무 그건 더 쫀쫀하고 좋다 그러는데 이 첨가물을 좀 많이 넣어주면 더 쫀쫀합니다. 아주 그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대개 만드는 방법은 다 이렇습니다. 파는 물품들도. 거기에다 뭐 조금 더 방부 역할을 하는 걸 조금 더 첨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뭐, 그 되직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묽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 살 때 주의할 점은 향기 없는 거. 인공향이 들어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근데 향기 없는 걸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치가 없애게 하기 위해서 뭐 또 그거를 또 그 향을 없애는 것을 쓰는 거였는데 그게 더 나쁘죠. 향을 안 넣은 거하고 무향하고는 다릅니다. 무향은 향기를 없애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무향은 더 좀 첨가물이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면 알로에 베라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덩어리가 좀 뭉쳐서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저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루하면 놓아두면 다 풀어져요. 조금 지나면.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좀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제 점도가 지금 생겼죠. 점도가 생겼고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쓰는 알로에베라 겔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되겠죠. 이 걸쭉해져 이렇게 알로에베라 겔이 쉽게 만들어져요. 이 화장품을 만드는 건 저어주는 게 관건입니다. 잘 저어주면 좋은 화장품이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팔이 아프다 막 그러는데 잘 저어줘야 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알로에베라겔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하면 알로에베라겔이 만들어집니다. 조금씩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또 좋지요. 이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우리 이제 올케가 제가 이제 만들어서 줬더니 그 손녀딸에게 얼굴에 자꾸 뭐가 난다. 뭘 발라줘도 안 된다. 그러더니 이걸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바르니까 나았다고 그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애기한테 발라주면 어떻게 하냐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걸쭉해집니다. 좀 놔두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이제 점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되직하게 하려면 첨가물을 좀 더 넣어주면 훨씬 되직해지죠. 이것은 제가 사온 것입니다. 사온 것, 비교해 보는 것이죠. 사온 것.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로에를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지만 그 미강, 쌀겨죠, 쌀겨. 쌀겨로 스크럽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이 미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화장품들도 있더라고요. 또 스크럽도 있고. 근데 이제 미강을 여러분들이 쌀로 만든 화장품도 꽤 있습니다. 쌀겨를 가지고 그것을 좀 갈아요. 왜 그러냐면 그 쌀아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쌀아기가 있는데 그걸 갈아서 체에 치든지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섞어서 해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만드는 법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 미강, 알로에베라겔, 율무가루를 넣어서 율무가루는 우리 피부가 오돌도돌한 뭐가 나거나 또뭐 지젖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났을 때도 율무가루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 율무로 만든 화장품 이런 것들이 아주 대세입니다.
이제 용료가를 넣고 이렇게 섞어서 몸에 예, 스크럽 해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뭐 안 발라도 뭘 바르지 않아도 촉촉하고 부드럽고 또 여기 쌀겨는 영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쌀겨가 없으시면 현미쌀을 갈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피부에 그냥 얼굴뿐 아니라 온몸에 살살 피부는 절대 강한 것으로 문지르면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어,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굉장히 잘 보호하는 것, 그것이 건강에 어,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이게 이제 뭐 나는 뭐 알로에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다시마를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이게 쌀결을 하는데 이 다시마를 좋은 다시마 있죠. 좋은 다시마를 잘라서 한 100g 정도 물에다가 살짝 그 씻은 다시마를 넣어서 이제 냉장고에 하룻밤 놓으면 다시마 끈적끈적한 거 나오잖아요. 그 미역기도 굉장히 좋아요. 미역기도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죠. 이것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다시마 물은 활용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미강 스크럽 할 때 넣어서도 하면 좋지만 이 다시마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좋고 그다음에 마스크 시트에 적셔서 팩으로 사용하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수할 때 아침에는 비누 세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세수할 때 마지막에 다시마 물로 세수해줘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돈도 안 들고 별로 노력도 안 들잖아요.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시마물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을 여기에 여러 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초겔이라고 하는 해초 가루예요. 해초 가루를 가지고 마스크팩을 만들면 뭐 비싼 돈을 주고 산 마스크팩 뒤지지 않습니다. 정제수에다가 글리세린을 좀 넣고 해초 가루를 넣어서 거기에다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마스크팩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만드는 법을 여기에 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재료들을 넣고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해초가루가 없으면 다시마 가루나 또 뭐 톳가루 이런 걸 넣으셔도 됩니다. 해초가루는 물에 빨리 섞이지 않아요. 그 해초가루를 넣고 글리세린을 넣어줘요. 글리세린은 어느 곳에나 잘 섞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서 잘 저어주는데 이게 막 빨리 하려고 그러면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해초가루가 물에. 해초가루를 만드셔도 됩니다. 만드시면 조금만 만들어도 이건 아주 쓸모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부풀거든요. 정제수를 넣어주는데 이걸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하면 바로 이제 풀어지는데 어, 지금 좀 빠르게 하니까 덩어리가 지는데 그러면은 덩어리가 져서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저절로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덩어리가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저어서 놓으면 어, 쓸모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는 말이 있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좋은 것들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덩어리가 졌지만 이것을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두세 시간 놓아두면 다 풀어져서 아주 좋은 젤이 되죠. 이렇게 걸쭉해졌습니다. 걸쭉해진 것을 이제 마스크 시트에다가 적셔줍니다. 마스크 시트에다 적셔 놓았다가 이것을 뭐 매번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때 이제 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이것을 한 장 한 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햇빛을 많이 봐서 좀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또 요즘에 조금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 한 장 꺼내서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놓고 몇 장을 만들어 놨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안 될 때는 필요할 때 한 장씩 꺼내서 음, 이거 어렵지가 전혀 않지요. 저는 요번에 거의 쉬운 거를 많이 했습니다. 기초 쉬운 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마스크 시트도 그 플라스틱 말고 이렇게 좀 천연 제품으로 된 것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넣으신 다음에 한 장씩, 요즘에는 이걸 한 장씩 포장하는 그런 포장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냥 두면 금방 썩겠지요. 그러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건 다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다시마 물도 이렇게 마스크 시트에다 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마 물은 세수 마지막 저녁에도 좋고 아침에도 좋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많이 풀어졌죠. 아까보다는 이거 뭐 그냥 한 서너 시간 두면 저 이쪽에처럼 다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킨을 참 뭐 좋아해요. 저는 스킨 만들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킨 만들기를 우리가 배워보면 또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킨은 우리가 사서 쓸 때 95% 이상이 물입니다. 비싼 물을 사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로즈워터, 플로럴 워터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플로럴 워터는 뭐냐면은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 나오는 물이 있죠.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거기에는 에센셜 오일이 아주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향기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거는 뭐 다른 게 섞인 것도 있으니까 잘 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로즈는 굉장히 피부에 좋고 건강에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다가 차례차례 섞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섞어서 주면은 이렇게 스킨이 만들어지죠. 이제 만드는 법을 이제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것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첨가물을 넣는데 이 병풀 추출물은 마데카솔입니다. 우리가 마데카솔 상처가 나면 마데카솔 발라주라고 그러죠. 그거 마데카솔입니다. 병풀은 알란토인은 어, 컴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컴프리에서 추출한 것인데 천연 화장품에서 알란토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미백 성분이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요즘 새로 나온 미백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미백 그 글루타치온은 어, 피부과나 이런 성형외과에 쓸 때 배곡 주사라고 하는 것이 글루타치온입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이제 그 화장품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아주 잘게 이게 피부에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걸 팔고 있습니다.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추출물은 그냥 약초를 끓인 것입니다. 끓인 물. 플로럴 워터하고는 다릅니다. 병풀 그 마데카솔 피부 재생을 한다고 하는 마데카솔 황금 추출물도 약초입니다. 이것은 염증에 좋은 것. 그다음에 알란토인도 컴프리가 염증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알란토인이 화장품에는 많이 사용됩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모든 식물은 염증을 제거하는 성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주면 되는 거죠. 섞어주고, 뭐, 스킨을 또 예쁘게 만들 수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성분이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글루타치온, 배곡주사라고 하는 거, 배곡주사가 꽤 비싸요. 근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성형외과에서 저기, 피부과나 이런 데서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그걸 맞으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방부 역할을 하는 나풀이라고 하는 약초에서 얻어진 이거는 방부 역할을 하는 방부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방부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섞어주면 끝입니다. 섞어주면 스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여드릴 것이 어, 뭐냐면은 에센스는 그냥 제가 이제 레시피만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 그 한국에서 연합회에서 만나서 만들었던 이런 레시피입니다. 이런 걸 넣고 만들면 이 에센스가 굉장히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료들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만들면 좋지요. 여기도 병풀, 또 그다음에 석류, 황금 추출물, 네틀. 네틀은 쐐기풀이죠. 이것을 넣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는 우리 몸속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세라마이드 성분이 없어지게 되면 가렵고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히아루론산은 음, 화장품 업계에서 아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죠. 그래서 히아루론산이 섞인 이런 제품들이 한 달 화장품 한 달분이 한 200만 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아루론산을 잘 활용하면 그런 비싼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바다포도 추출물은 해초류인데 아주 잘잘한 그런 포도송이 같이 달려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실크 아미노산은 누에에서 나와요. 실크잖아요, 실크. 실크처럼 된다. 이것은 샴푸에도 첨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콜라겐, 우리가 막 콜라겐이 없어서 우리가 주름이 진다 그래서 콜라겐 주사도 맞고 하는데, 아카시아에서 또 콜라겐이 나온 것을 첨부하죠. 비타민 E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여기에 첨가해서 쓰면은 굉장히 비싼 에센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레시피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뭐 플로럴 워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들꽃, 근데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그런 꽃들, 꽃이나 나무잎, 여기는 측백나무도 그 화장품에서 많이 써요. 측백나무 잎이나 아니면 느릅나무도 굉장히 피부에 좋습니다. 민들레도 좋고 쑥도 좋고 국화, 컴프리, 브로콜리, 맨드라미가 아주 그 피부에 굉장히 좋죠. 아토피에 굉장히 좋은 물질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을 끓여서 꽃차 한 잔 분량의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은 플로럴 워터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 차 먹으면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피부에 사용하면 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참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서 그냥 어떤 분들은 뭐 쩍쩍 갈라지는 것 같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0.9%의 식염수를 사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산 것은 일주일 이상 두면은 거기에 균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아깝잖아요. 작은 거 사면 비싸고 큰 거 사면 싼데 오래 쓸 수 없으니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마지막에 식염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뭐 몇 가지 첨가해서 이것을 이제 스킨 정도로 만들어서 쓰는데 그냥 한 번 바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른 다음에 이 따뜻한 온기로 다독다독 해줘요. 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다독다독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르고 또 다독다독 해주고
또 한 번 바르고 다독다독 해주면 피부 건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좀 첨가를 해서 하고 싶다 하면 호호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든지 올리브 오일이나 모링가 오일. 모링가라고 하는 모링가에 대한 별명은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 모링가도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 오일은 이 모공을 막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바를 때 모링가 오일을 바르면은 좋다. 이렇게 이제 화장품 이런 데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어떤 분은 이것을 해가지고 그 자기 딸한테 미국까지 보내더라고요. 이 식염수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에센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런데 집에서 이게 물을 끓이고 소금을 0.9%만 넣는 것이면 넣어서 끓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걸 꼭 그 식염수를 안 사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 거칠어지고 건조하다 할 때, 뭐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아지죠.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거기에 80이라고 80 먹은 분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뭐 몸을 보나 뭐 얼굴을 보나 한 5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참 피부도 곱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80이래요. 80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을 관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까치발 듣고 뛴대요. 1500번을 뛴대요.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자기는 돈 들여서 피부과 가서 해본 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저녁에 이제 화장품을 바르는데 30분을 바른대요. 30분을 이렇게 정말 바르면서 관리를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성을 들이면 아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아름답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화장품도 이런 천연 물질들을 잘 사용해서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주인이 지켜줘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다. 아무도 안 지켜줘요.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목련꽃이에요. 목련꽃 제가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목련꽃 차를 이제 여기 옆에 타놨는데 이것은 이제 신이화라고 해요. 약초 이름 실제 이름하고 약초 이름은 다르죠. 신이화는 이 목련꽃이 피기 전 봉우리예요. 봉우리를 제가 이제 산 목련이에요. 이것은 산 목련인데 따와가지고 그 겉껍질을 벗겨서 제가 말렸어 놨어요. 놓고 이렇게 유리컵에다가 이 꽃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렇게 예쁜 색이 되면서 마시기도 맛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좋냐면 비염에 좋다 그래요. 비염에 이거를 활용하면 좋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국산은 꽃잎이 9개예요. 그리고 일본 것은 7장.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서 많이 따오지 말아라. 많이 따와서 버리면 아까우니까 꼭 몇 개만 따와서 잎사귀 3장만 넣고 끓여서 드시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백목련입니다. 꽃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걸로 스킨도 만들고 활용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렌듈라 스킨 만든 거, 카렌듈라 꽃을 이렇게 이 꽃차처럼 우려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알로에 베라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크림을 만들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도 크림 만드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코넛 맞는 크림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배워놓으면 활용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재료도 간단한데 이것은 정제수나 플로로토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린을 넣고 코코넛 오일을 넣고 유화 왁스 이것은 유화제입니다. 서로 기름과 물이 섞이게 해주는 것. 나프린은 약초에서 얻어진
그런 방부 역할을 하는 이 약초 중에서도 이 미생물이 미생물을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 어른들은 그 떡갈나무 잎을 김치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넣어주면 잘 쉬지 않는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롭지요. 이제 이런 식물 중에서도 미생물이 잘 생기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부제로 이 화장품에 넣으면 이렇게 한 화장품들은 3개월입니다. 기한이. 조금 더 쓸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너무 냉장이 잘 되는 곳은 넣어놓으면 분리됩니다. 기름과 물이. 그러니까 너무 차지하는 데다 넣어놓고 쓰시면은 좋고 3개월, 3개월. 그 모든 화장품들은 3개월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만들어서 놓고 쓰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어른들이 좋아해요. 제가 교회에서 안실학교 시간에 이제 어른들 교사할 때 제가 이걸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만드는 방법은 여기 써 있습니다. 바르는 크림 만드는 방법. 이것은 이제 비이커가 2개가 필요합니다. 물과 기름을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 비이커에 넣고 제가 소독은 다 했습니다. 미리. 정제수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글리세린은 이런 수성층에 넣어줍니다. 글리세린을 넣어서 주고 이것만 배워놓으시면 뭐 못 만들 화장품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한번 저어줘야 돼요. 글리세린이 좀 막이 있으니까 퍽 튀거든요. 온도계를 넣어줍니다. 온도계가 없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저는 핫플레이트에 냈습니다. 이것을 뭐 중탕을 하셔도 되고 무한부드는 전자레인지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온도를 좀 높여줘야 돼요.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잘 유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먹는 코코넛 오일, 유기농 코코넛 오일을 넣고 그다음에 올리브에서 나온 유화 왁스를 넣습니다. 이것이 안 들어가면 섞이지가 않죠. 촉매제입니다. 중매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나 70도에서 75도까지 높여줘야 됩니다. 예,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중탕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막 그렇지만 온도를 올릴 때 주의해야 돼요. 그 한 번에 물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물을 부어주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돼요. 이게 섞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저어주는 것. 제가 이제 화장품한테 300번은 저어줘야 된다 그래요. 근데 한 이렇게 하고 저어주면 벌써 이제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걸쭉해질 때 또 물을 첨가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첨가해주는 이 물을 너무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너무 온도가 내려간 걸 넣어주면 잘 안 섞여요. 유화가 안 되지요. 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을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면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은 크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 배울 때 너무 재밌어갖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걸 배워놓으면. 뭐, 뭐 배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충탕기를 그 사용해서도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사용하지만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은 충분히 섞인 다음에 해줘야 돼요. 찬물에 이거 하면 좀 빠릅니다. 빨리 이제 유화가 되죠. 온도가 내려가면 유화가 되니까. 근데 이제 급한 마음에 덜 섞였을 때 이걸 하면 안 섞여요. 절대로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중요하고 또 첨가물 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용량을 맞추지 않으면 어, 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크림은
이건 이제 크림 제형이 되죠. 단단하게 되는데 로션은 이 왁스를 조금 줄여주는 것입니다. 줄여주고 하면은 조금 로션 제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참 많이 만들어서 이건 코코넛 오일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먹어도 좋고 피부에 발라줘도 좋고 이거는 또 코코넛 오일은 무좀에 발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벌써 크림이 됐습니다. 지금 로션 제형만큼 됐어요. 더 저어주면 더 단단해지고 식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로션 제형 좀 됐습니다. 이것만 해놓고 이것만 배워놓으면 아주 활용도 얻었습니다. 300번을 젓는다는 마음으로 저으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겨울철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름에는 좀 쓰기가 그렇죠. 오일리하니까 쓰기가 뭐 하면은 여기다 알로에베라를 한 반반 섞어도 좋습니다. 알로에베라 섞고 또 추출물 같은 거 이런 걸 섞어주면 굉장히 훌륭한 화장품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방부 역할을 하는 걸 넣어줍니다. 5%에서 1%, 또 아까 했던 헥산디올, 헥산다올 그것은 3%까지 넣어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잘 섞이게 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이제 크림이 아주 훌륭한 크림이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있는 재료로 쓸 수 있죠. 그 유화 왁스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배우면 그 예, 이제 이거를 배우면 어, 뭐가 좋으냐면은 이렇게 이제 인퓨징한 오일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지라고 하는 약초예요. 백지라고 하는 약초는 미백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미백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백지라고 하는 약초를 이렇게 인퓨징을 하는 것입니다. 띵처를 해서 이것으로 아까처럼 그 비율을 물과 이 기름의 비율을 맞춰서 왁스를 넣고 만들면 크림이 됩니다.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사용하는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화장품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저 100%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립밤이에요. 립밤. 굉장히 예쁘죠. 이 자초는 뿌리예요. 식물의 뿌리. 겉에는 굳은 풀처럼 생겼는데 뿌리인데 이 자초 효능은 중국에서는 암 치료제로 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초의 효능이 여기 보면 악창, 종기, 청열, 해독, 소염, 피부 궤양, 종기, 곰팡이균, 항균, 항진균 그런 효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운기고라고 하는 연고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술에 바르는 입술은 굉장히 얇죠. 얇고 좀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초를 넣어서 이 립밤을 만들어 쓰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초 립밤을 지난번에 그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 립밤도 이렇게 만들어 쓰면 됩니다. 이런 오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청비골하고는 이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재료는 유금피, 치자, 창이자. 창이자는 그 독고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많이 이렇게 풀밭에 지나가면 따라오는 거 있죠. 그다음에 신이와는 목련, 천궁, 박하, 도라지, 감초 이것을 갖다가 인퓨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걸 가지고 연고를 만들어서 비염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코 속에 살짝 넣어주면 코가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운고 연고, 자운고 연고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연고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어, 6가지만 넣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13가지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약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 띵처를 해서 인퓨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연고를 만들면 또 이 벌레 물린데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이거는 뭐 얼굴에 발라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크림도 만들 수 있어요. 크림 만들면 자원고 크림이 있으면 색도 예쁘고 또 좋죠. 그다음에 이제 백선피라고 하는 약초를 백선피와 고삼을 제가 넣습니다. 이것을 넣으면 가려움증에 아주 특효가 여기다가 이제 그또 다른 약초도 좀 섞어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배워서 우리가 연고도 좋지만은 이런 것들로 화장품을 만들어요. 로션 같은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항상 또 건조해서 막 또 가렵고 할 때도 이런 것들로 약초를 통해서 이 크림 만드는 법을 가지고 만들면 피부에 발라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음, 생활 속에서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화장품 만드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에는 에센셜 오일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잠깐 1분 정도 제가 이제 화면을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컴프리 로션 제가 참 이건 컴프리를 가지고 또 로션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아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로션을 만들어서 전해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바꿔서 하니까 잠깐 1분 정도 쉬겠습니다.